이 위기 속에서 누구는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이런 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1년 후, 2년 후 또 웃으면서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어떠냐? 지금의 이런 증권 시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실물 경제가 안 좋고 이러한 영향을 안 받진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건 다 지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주거는 살아야 되잖아요. 필수제잖아. 마지막까지는 버틴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경기 침체와 주식 폭락에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으면서 지켜보는 게 괜찮아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러한 지금의 금리가 내렸지만 이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외국인들이 돈을 다 빠져나갔을 때 이 사람들을 잡으려면 결국은 금리를 더 줘서 이자를 더 쳐서라도 수익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유리해지고 이 수출 기업들이 잘 돼야지만 다시 환율도 떨어지고 저금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완전 무너진 이 금융과 무너진 수출 경쟁력으로 인해서 이 또한 안 먹혔을 때는 어떻게 돼? 다시 외국인들은 얄짤없이 떠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 1,300원이 아니라 1,400원, 1,500원, 나중에는 1,600원의 그 환율도 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명목적 금리가 3%라고 치면 당연히 미국이 안전하네요. 미국으로 가죠. 근데 리스크는 한국이 5배는 높아,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미국이 3% 주는데 한국은 5%밖에 안 줘. 리스크는 3배인데 어떻게 떠나지? 그럼 이게 5%가 아니라 6%, 7%, 미국이 1%면 우리는 4%. 이렇게 줘야지만 외국 자본들이 더 이상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왜? 이 정도까지 주면 돈 놔두는 거지. 더 이상 안 떠나고. 이러면 주식도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냐.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환율이 높으면 다시 회복이 되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예금이든 내가 수익을 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금리에 연연을 하고 금리를 올려야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에 더 이상은 이제 달러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자, 주거용 부동산도 기존에 100만 원의 원리금을 내다가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똑같이 금리가 2배가 뛰어버리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을 내던 강남 집주인은 600만 원, 700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 당연히 아파트도 몇 달 안에 경매가 속출을 하고 매도는 넘쳐나는데 매수는 당연히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IMF처럼 부동산까지도 전이가 돼서 부동산도 마지막에, 특히 주거용 부동산도 마지막에는 같이 폭락이 온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드리면 지금의 이런 실물 경기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게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게 큰 영향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금리가 갑작스럽게 2배, 3배가 올랐을 때는 상업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이나 둘 다 타격을 받지만 이게 조금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상업용 빌딩은 실물 경기가 많이 연결이 돼요. 이미 이제 공실도 많이 났고 세입자들, 이러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버틸 수가 없어. 특히 소상공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월세도 못 받고 자기가 내던 이자와 원리금은 2배, 3배가 나고 당연히 은행한테 다 넘어가거나 경매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구조예요. 더 이상 금리는 내릴 게 없잖아. 이제는 오를 리스크만 남은 거야. 거기다가 환율과 금리가 올랐을 때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가, 빌딩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 빌딩 하나 가지고 있고 꼬마 빌딩 받아가지고 내가 월세 1,000씩 받는다. 부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게 반토막이 나거나 30% 떨어지거나 이러면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어. 아니 꼭 팔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비해서는 영향이 크게는 없어요. 근데 지금의 저금리 시대는 그래도 버텨. 근데 만에 하나 환율이 급등을 한다. 이러면 초기에 빨리 터는 것도 괜찮지만 그때는 급등을 하면
털려고 해도 털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혹시나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켜서 지금 이 건물 하나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세입자 상황을 보고 혹시나 만에 하나 공실이 나거나 뭐 세입자가 월세를 아예 못 낸다. 이 상황에서 못 버티면 대출을 좀 갚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는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안전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반면에 주거용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수도권에 완전 외곽이 아닌 이상은 아파트 정도는 홀딩,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큰 시장이 올 수가 있어. 큰 기회 시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금을 좀 확보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환차익 뭐 15%, 20%, 뭐 30%까지 날 수 있어요. 그 환차익에 대한 뭐 20, 30%, 그리고 원화 자산 가격의 다운, 이거에 대한 또 20, 30% 합치면은 거의 뭐 이만큼, 50%, 60%의 싸게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10년, 12년 만에 또다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현금 부자, 그리고 이 위기를 대비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자산의 엄청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달러가 급등했을 때 이 달러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고가 돼요. 근데 만에 하나 뱅크런이 나거나 은행까지 위험해질 거를 대비를 해서 한 은행당 2만 불, 3만 불을 안 넘게 다 분산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외국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오히려 이걸로 원화를 바꿔서 떨어진 원화 자산을 샀을 때는 크게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거 중에서도 뭐 재건축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상승장에서 레버리지가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실수요가 안 받쳐주고 이거는 이제 시세 차익을 먹기 위해서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늦어도 뭐 1년 이 정도면 다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들의 재건축도 다 회복이 된다. 들어가도 많이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강남 재건축이나 서울 고가주택들이 흔들릴 때 이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너무 위험하게 갑자기 다시 뭐 돈을 더 땡겨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 뭐 강남 재건축을 사는 거, 이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현금을 확보를 했다가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환율 폭등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때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지금은 성급하게 들어갈 때는 아닙니다. 특히 뭐 빌딩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뭐 월세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근데 자, 내가 내 집 마련 또는 뭐 주거용 부동산 투자, 이거는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 환율 급등, IMF급의 금융위기, 이거 하나만 안 맞는다면 이 자산 뻥튀기 기회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만 보시다가 환율 급등이 없거나 이 주식시장도 좀 안정을 되찾는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그 달러를 팔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금매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그걸 사시는 게 1년, 2년 후에 다시 평전심을 찾았을 때, 다시 원상 회복이 됐을 때는 더 큰 상승으로 저희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공포, 그리고 주식시장의 폭락, 뭐 하나 마음 놓고 있을 수도 없어요. 저도 불안해. 옆에도 불안해. 누구나 지금 다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기에는 건강이죠. 건강이 우선이니까 잠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면서도 혹시나 내가 이 자산을 지키고자 또는 이 자산을 좀 더 부풀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달러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저점일까, 그리고 반등이 된다고 하면 우량주 위주로 미국 중심으로 다시 주식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주식시장에 대한 이 변동성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또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부동산 하세요.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지방 잠시 내려놓고 수도권 부동산은 아직도 저는 상승의 기회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심화가 돼서 이 공포감을 만약에 턴다, 이런 애들 잡아서 2년만 가지고 있으면 예상외로 큰 자산 번티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속에 정신과 신체적 건강을 지키면서,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누구는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이런 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판단하고 주거용 부동산,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은 꼭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년 후, 2년 후 또 웃으면서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려운 내용으로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좀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제가 얘기한 부분에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편을 통해서 또는 댓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환율이 더 폭등을 한다, 이게 정말 주거용 부동산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러면 바로바로 찍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고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